네, 안녕하세요. 세조TV 김지현입니다. 최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서 해외로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한 분들 중에 해외에서 혹은 국내로 돌아오셔서 사망을 하게 된 경우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상속세를 계산을 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이 저희한테 오서 상담을 하세요. 이렇게 해외에 거주하시다가 혹은 해외와 국내에 이렇게 양쪽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과연 이 돌아가신 분이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주자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비거주자 자격으로 돌아가신 건지가 상속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뭘까요?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을 거주한 자를 거주자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해외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 살다가 국내에 180일 있었어요. 거주자일까요? 아닐까요? 좀 불명확해요. 사실관계가 더 많이 필요해요. 단순히 이런 일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근거지가 어디인지, 나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들을 다 따져야 과세관청에서는 이 사람은 국적은 한국 사람이지만 비거주자구나, 혹은 이 사람은 국적은 외국 사람이지만 거주자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국적이나 이런 게 모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저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주자로 만약에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국내 그리고 국외에 있는 자산까지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국내에도 자산이 있고 국외에도 자산이 있는 분이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 거주자가 유리할지 비거주자가 유리할지는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국내에만 자산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세다 라고 하면 거주자가 100% 유리합니다. 왜 유리할까요?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에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공제 항목이 거의 없어요. 일괄공제 2억,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는 공제액을 빼주는 게 전부입니다. 반면에 내가 거주자로 국내에 있는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를 배우자가 가지고 가는 한도에 5억에서 30억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공제들을 다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내가 실제 상속세를 계산을 한 가액이 몇 배나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중국 국적인데요. 한국에 사시다가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을 하셔서 미국 영주권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출입국 기록부터 이분의 주소지, 생활 근거지, 아니면은 배우자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녀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많이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셨던 분들이 국적 회복을 다시 하기 위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른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국내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금액들이 내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일 때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꼭 계산을 해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저한테도 이렇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속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고 계신데, 그러한 분들 또한 이제 저한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과세 체계와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 신분이잖아요, 자녀분들이. 국내에서 이 돌아가신 분과의 가족 관계를 밝히는 것조차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러 보험회사에 갔더니 당신이 딸인 거를 증명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서류가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뭐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분은 두 분 다 국적이 외국이시다 보니까 그런 게 한국에서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상속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게 된다. 향후에 발생할 상속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좀 절차적으로나 아니면은 상속세 절세되는 금액으로도 많이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해외로 이주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에서 절대적인 숫자로는 2등이랍니다. 이민을 가고 있는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그렇대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자산을 이전을 하는 부분들 또한 그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결국 이 숙제를 평생 짊어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내가 이 자산을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 두고 가야지 라고 하면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이주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 또한 관련된 부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